해커스 토익에서 리스닝을 강의하는 임세훈입니다. 11월 30일 토익 총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총평 강의 보시기 전에요. 이렇게 우리 hackers.co.kr 가시면요. 더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오늘 난이도입니다. 제가 아까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 1이 상당히 까다로웠다라는 거죠. 그 외의 거는 그냥 파트 3, 4가 파트 3, 4 했다 이 정도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우린 일단 뭐 2, 3, 4 같은 경우는 보던 대로 볼 거고요. 파트 1에 조금 더 집중을 해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트 1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어휘가 포인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reach ove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reach라고 하면은 손을 뻗다 이 뜻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대부분은 도달하다, 도착하다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손을 뻗는 장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reach for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물건을 향해서 손을 뻗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over 같은 경우는 어떤 대상의 위쪽으로 좀 이렇게 손을 뻗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진도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쭉 손을 뻗고 있죠? 이런 장면은 reach over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휘를 그냥 글자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미지를 잡을 수 있어야 파트 1을 좀 더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load라는 단어는 워낙에 유명한 단어죠. 뭐 load, unload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이 우리가 등장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짐을 싣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being loaded냐 아니면 have been loaded냐에 따라서 싣는 중인지 이미 다 실려 있는 건지 이런 차이점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트럭에 정체 모를 짐들이 이미 다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have been loaded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being하고 been 같은 경우는 리듬 차이가 있습니다. being, been, being, been 이렇게 영어는 리듬감을 가지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리듬감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죠. 이 이미지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우리 line up하고 in front of라고 하는데 우리 line up은 워낙에 유명한 표현이죠. 이렇게 좀 한 줄로 쭉 서 있는 장면입니다.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이 일렬로 있는 장면이고요. 예를 들면 뭐 line up도 있을 거고 in a row, in line 이런 장면들도 될 수가 있겠죠. 특히 우리 in line 같은 경우는 inline skate 있잖아요. 바퀴가 일렬로 돼 있어서 inline skate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in front of는요 되게 좀 유동적인 표현이거든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건물 앞에 뭐 사람들이 앉아있다, 건물 앞에 이렇게 조각상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 관점이고 만약에 출제자가 이거를 옆문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죠. 그 앞이라고 생각했지만 옆도 될 수 있고요. 사실 뒷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관점이 아니라 출제자 관점인데 우린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플렉서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앞, 뒤, 옆입니다. 앞, 뒤, 옆은 멀리 떨어지지 않은 주변이라면 그냥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예를 들면은 이렇게 지금 자전거들이 일렬로 세워져 있단 말이죠. 그럼 건물 앞에 일렬로 세워져 있다도 되지만 건물 옆에, 건물 뒤편에, 건물 주변에 일렬로 자전거가 있다라고 해도 출제자 관점에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변하지 않는 건 뭐죠? 위, 아래, 위, 위, 아래. 이거는 어디서 보든 변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음은 굉장히 유명한 발음입니다. adjust가 아니에요. 발음이 약하게 갈 거고요. 드트 발음 죽일 겁니다. adjust. 이거 보고 계시면 따라해 보셔야 돼요. adjust, adjust,
adjust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 뭔가 조절하다 조정하다는 굉장히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막 뭔가를 기계를 조작하고 뭔가 막 큰 거를 바꾸는 것도 되지만 짜잘짜잘한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넥타이를 매는 중이다 해도 되고요. 넥타이를 손에 잡고 있다 해도 되지만 뭔가 이게 넥타이를 쓱쓱쓱쓱 조정하는 느낌이잖아요. 이때도 adjust adjusting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좀 더 이 adjust 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폭넓게 사용을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단어, 발음, 이미지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어휘니까요. 자, 그 다음에 face라는 단어는 얼굴이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얼굴이지만 대부분 ing 붙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ing가 붙을 때는 동사라고 보셔야 돼요. 그때는 직면하다, 바라보다, 향하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건물들이 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혹은 건물들이 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위에서 보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overlooking 이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 어쨌든 방향이 이쪽이니까 facing을 쓰거나 당연히 looking at 가능합니다. 근데 looking at은 너무 쉬우니까 facing이라든지 overlooking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overlook, face, look at다 비슷한 장면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거든요. 우리 tend 같은 경우는 이제 뭐를 보살피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걸 보살펴도 되고 물건 같은 걸 하는 좀 이렇게 다듬어주는 이런 장면도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potted 이라는 단어입니다. pot이 원래는 화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분 안에 들어간 이런 느낌인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화분이 이렇게 있고요. 식물이 있고요. 요거를 좀 이렇게 다듬는 중이다. 요거를 좀 이렇게 만져주는 중이다. 라는 이미지가 돼야 됩니다. 특히 요 단어가 굉장히 좀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만약에 그랬던 파트 1에서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어떡하나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뭐 어떡하겠어요? 객관식인데 세모 쳐야죠. 일단 세모 치고 속어법으로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불안불안하니까 가급적 많은 어휘를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파트는 요 정도로 우리가 마무리를 해볼 겁니다. 사실상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다요. 파트는 가볍게. 다만 그 어휘를 내가 모르거나 발음을 모르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최대한 많이 단어 외우시고 발음하시고 이미지 잡으시고 요런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자, 파트는요. 정답 유형이 이제는 없습니다. 정답 패턴이란 건 없고요. 대화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여기서 다양한 응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패턴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could you speak to Mr. Fan or should I get someone else to do it? 자, 너 말해줄래? 네가 말해줄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시킬까라는 거죠. 예전에는 너 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네가 할래 딴 사람 시킬까라고 약간 패러프레이징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뭐죠? 내가 직접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직접 하겠습니다라는 것. 내가 할게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되겠죠. 이거는 그냥 굉장히 착하게 정답을 빤 말해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한 거 말고 다르게 해보자고요. 네가 연락할래? 다른 사람 시킬까? 했을 때 저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나왔다고 요런 것만 답이 되는 게 아니라 기타 등등 다양한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우리말들이 다 대화가 되면 토익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대화하실 때 요렇게 저렇게도 되는구나를 생각해 보시면 은근 파트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대략적인 시간이 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 언제 하니 몇 시에 하니 얼마나 걸리니 이때입니다. 이때입니다. 이렇게 딱 찝어줄 때도 있지만 요즘은 뭐 대충 한 두세 시간 걸립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도 토익도 똑같이 대답을 하는데 When can I start my turn? 언제 내 차례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차례가 아직 안 왔어. 언제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 2시간이나 3시간쯤 사이입니다. 지금부터 2시간이나 3시간 사이에요. 즉 2~3시간 안에 하실 거예요. 이런 표현이 되겠죠. 텀이 너무 긴데. 텀이 1시간 차이나 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뭐 이때 합니다 해도 되고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라는 책임 회피성 발언도 되고 하지만 요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또 약간 뭐
정확하게 뭐 이때입니다. 대체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약간 예외적인 대답이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 뭐 언제 할 수 있나요? 물어봤더니 제가 직원이 아니라서요. 이런 대답도 있더라고요. 그죠? 내 직원이 아닌데 나도 모르죠. 나도 손님이라서요. 이런 대답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뭐 시간 나왔다고 꼭 시간이 나올 거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잘못된 이제는 패턴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도와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favor라는 말, 우리 호의라고 많이 외우시는데 호의라는 한국어를 평소에 잘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호의라고 하지 마시고 도와줘라고 외우시면 좋아요. 그럼 도와줘요. 뭐 도와줘? Closing the window. 창문 닫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즉 창문 좀 닫아줄 수 있어요? 이랬단 말이죠. 근데 뭐래요? 그거 안 닫히는 건데요. 아, 그럴 수 있잖아. 그치? 그죠? 이거 좀 닫고 싶은데 그거 안 닫혀요. 고장났어요. 혹은 그냥 열어두세요. 이런 식의 대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leave it alone. 그냥 냅둬. 너 닫아도 돼? 닫아줄래? 그냥 냅둬. 닫지 말란 얘기인 거죠. 안 닫혀요? 혹은 뭐 고장났어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계속 제가 이게 질문이 달라지고 있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한 개예요.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질문 듣고 대답 듣고 우리말로 대화가 되면 정답, 안 되면 오답. 여러분은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야 단어를 외운 걸 써먹어서 공부할 걸 응용하는 거지. 이게 나왔으니까 무조건 얘만 외울 테야. 얘가 안 나네. 다른 게 난 또 이거를 외워야 되네.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when is the best time to convene? 자, 언제가 제일 좋은 시간입니까? convene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핵심 단어거든요. 일단은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모이다예요. 모이다인데 그냥 단순히 모이는 게 아니라 모여서 만나는 걸 말하거든요. 이 단어의 명사형이 뭐냐면 convention입니다. 모임 회의 같은 거잖아요. 이 단어가 동사, convention이 명사. convention은 아는데 은근히 convene는 모르신다. 오늘 나온 김에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한번 요 단어가 시험에 나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서비스로 필요하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니? 모여야 되는데 그랬더니 I am on leave next week. 나 다음 주 휴가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제가 제일 괜찮은지 말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일단 다음 주는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언제가 제일 좋아요? 이때가 제일 좋아요. 이때가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냥 저 다음 주 휴가인데요. 라고 끝내버린단 말이야. 약간 답답한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 휴가인데 언제가 괜찮냐고 그때 빼고 말해봐. 라는 말이 뒤에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쨌든 대화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대화가 되니 안 되니를 여러분이 따져주셔야 돼요. 진짜로 이젠 패턴 같은 거 없습니다. 꼭 기억하실 것보다 대화가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뭐 이번 시험에 약간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유사 발음이죠. 유사 발음은 보통 오답이에요. 왜? 영어가 싫어한단 말이죠. 토익 말고. 영어가 싫어하는 유형인데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그 똑같은 단어를 뭐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좀 그런 문제들이 좀 자주 나왔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예상을 해보자면 이제 유사 발음의 중요성은 점점 떨어지고 내용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파악하느냐, 이게 더 Part 2에서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답만 찾지 마세요. 연습할 때 답 일단 찾고 내용으로는 왜 내가 이해를 못했을까, 거기까지도 똑바르게 리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그때 달라요가 있죠. 이거는 저도 되게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한국어로도 언제 퇴근하세요? 언제 뭐 하세요? 제가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거 있죠. 대화가 됩니다. How much is a lobster? 그죠. 랍스터 얼마예요? 그랬더니 흔히 시가예요. 이런 말 많이 쓰죠. 시가가 뭐예요? 들여올 때마다 그때그때 가격에 달라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it depends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depend on 하게 되면은 뭐뭐에 달려있다, 의존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it depends에서 끝나버리면 시가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되게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라면 비행기 언제 출발해요? 이런 거 많이 나오겠죠? 비행기 언제 출발해요? It depends on the weather. 날씨에 달려 있어요. 너 뭐 살 거야? It depends on the budget. 예산에 달려 있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 그냥 몰라요. 생각 중이에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때 달라요. 여기에 달려 있죠. 이런 표현들도 기억해 두세요. 특히 다시 한번 요거 맨날 depend on 요것만 외우시는데 it depends 하게 되면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표현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when will the delivery arrive? 언제 배달 도착하나요? 라는 거죠, 이것도요. 자, 그럼 이때 옵니다라고 빰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구체적인 시간을 말 안 해주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보세요. There is a delay in processing orders. 주문을 처리하는데 지금 좀 딜레이가 있네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정확히 언제인지 말 못 해주겠는데 일단 다 밀리고 있어. 좀 걸릴 거야.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린 답답하니까 또 한번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대충 예상 얼마나 걸리냐고요? 했을 때 그제서야 좀 얘기해 주죠. 약간 그런 프로세스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끝까지 안 가더라도 항상 일단 계속 오늘 한 200번 말하는 것 같아요. 대화가 되냐 안 되냐.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파트 2는 솔직히 끝이라고 좀 봅니다. 대화가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이 탑다운식으로 그걸 거꾸로 알아내기 위해서 그럼 내가 어떤 단어들을 알아야 하느냐를 여러분이 기억해 보셔도 되겠죠. 공부하는 방법을 결국에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언제 도착해요 했는데 이때 도착합니다 해도 되지만 다시 한번 딜레이가 있어요. 처리하는데.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처리하는데 지금 딜레이가 있다는 얘기는 많이 밀릴 것 같아요. 저도 예측을 잘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점수 잡는 Hackers.